이번 시간에는 가라쿤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라쿤물의 현재에 대해 살펴보죠. 오현단이 여기 있고 남쪽에 제주성의 잔존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동쪽에 산지천이 북쪽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동문시장이 얼추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누군가가 가라쿤물이 있던 위치에 표시를 해두었네요. 가라쿤물이 있던 자리, 가락천터. 네,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보면 이런 표성만이 그 기억을 되살려줄 뿐입니다. 이 일로 법적 다툼, 소송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 영업 종료를 선언한 제주 칼 호텔. 1974년에 지어졌는데요. 이 호텔이 들어서면서 가라쿤물이 말라버렸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벌어졌던 거죠. 인과관계가 없다 또는 정확히 그것 때문이라 할 수 없다 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결국 호텔 측 손을 들어주었죠. 이미 상수도 개설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지만 그럼에도 소송까지 불사한 것은 이 가라쿤물에 대한 애정의 발로였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표석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죠. 원래는 성 밖이었으나 1565년 명종 20년 동성이 확장 축조되면서 성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연중 어떤 가뭄에도 마르는 일이 없었으며 늘 풍부한 물이 솟아 흘러 제주성내 한복판을 흐른 산지천의 본류를 이뤘다. 많은 문헌에 등장하며 주정철 등 여러 문인들의 시가 전해지고 있다 라고 새겨놓았습니다. 꽤 소중한 존재였음이 묻어나죠. 이 성 밖에 있었는데 동성을 확장하면서 성 안에 들게 되었다는 말은 이원진의 탐라지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를 시각자료로 확인해보죠. 1914년에 남아있던 제주성의 자취는 짙은 색이며 둥글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산지천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짙은 자취를 간성이라고 부릅니다. 성이 안 사이에 쌓은 성이란 의미쯤 되죠. 여기도 있는데요. 이것들 모두 산지천보다 안쪽에 있습니다. 이 자취가 확장 이전의 동성과 일치하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대동소이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산지천이 건천이기에 그 자체로 해자의 기능은 어려웠겠지만 하천이 주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니 당시에 지형적으로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가라쿤물이 여기입니다. 저 옛성이 바깥, 그 뒤 확장한 뒤에는 이렇게 성 안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유사시, 즉 성이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를 상상하면 쉽죠. 사람들이 성 안에만 지내야 하는데 확장 이전에는 성 안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다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즉 확장 이후에도 제주성 안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가라쿤물 이곳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급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물이 성 밖에 있으면 사람들이 오가는 데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성담이 둘러쳐 있고 그 사이 정해진 문으로만 드나들어야 했을 테니 말이죠. 암튼 이런 간성의 자취는 이 100년쯤 전 사진에서 어렴풋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튀어나온 치성이 지도의 이곳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이 성벽의 자취는 이렇습니다. 가라쿤물은 여기쯤이라는데 이 부분을 크게 보면 이렇죠. 사진에서 위치를 찾으려면 여기와 여기 두 땅을 비교하면 되겠죠. 즉 사진의 이 밭은 이 밭, 그리고 이 넓은 밭은 이 밭이 됩니다. 따라서 두 땅의 경계와 사이의 길은 여기에 있으니 가라쿤물은
여기쯤에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이러한데 아무래도 이 앞 절벽에 가려서 안 보이는 듯합니다. 이 길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1950년대로 보이는 가라쿰물 추정 사진입니다. 원출처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사진의 여기가 지도의 여기 치성, 또 사진의 여기는 지도의 여기 건너편 성벽 같죠. 이 사진은 여기 꺾어서 내려 들어가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가라쿰물이 있었을 겁니다. 앞전에 조선시대의 제주도 유배인 중 충암 김정, 해원군 이건의 기록을 영상으로 전했는데요. 둘 다 이곳과 가까운 곳에서 지냈기에 가라쿰물에 대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김정은 가라쿰물이라고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상 이 샘을 언급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차고 맑기가 얼음과 같다. 이 땅에는 원래 얼음이 없어서 차를 차게 해 마시는데 이 샘에 힘입는다. 또 여름날에 육고기 등도 여기서 식힌다. 라고 한 것은 기억해 둘만 합니다. 이건은 이 가라쿰물을 꽤 자세히 기록했는데요. 잘 알려진 그의 글올인 제주 풍토기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물을 져서 나르는데 벌통 같은 통이 물 담는 용기가 된다는 정도죠. 가라쿰물에 관한 기록은 줄여서 류찬기, 제대로는 류찬기 겸 서피란지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년 이어진 자신의 유배 겸 피란 생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또 따로 살피도록 하고 여기에서 가라쿰물에 관한 내용 중 기억하면 좋을 몇 가지를 꼽아 보죠. 먼저 가락정이라고 적었다는 점입니다. 소위 가라쿰물은 곧 작은 시내다. 대부분 샘천자에 가락천이라 하였는데 우물정자를 써서 가락정이라 했지요. 여기서 저는 이를 문자가 아닌 말의 형태로 읽으면 가락우물이 된다는 점에 혹하게 되었습니다. 가라쿰물과 아주 비슷한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가라쿰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아하 가락우물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이리 적었을 거란 생각인 거죠. 하지만 이 생각은 금방 깨졌습니다. 산지정 곧 산지우물인데 내용은 가라쿰물이 산지천 따라 굽이굽이 흘러서 하류에서 산지우물과 만나 합해지고 나서 바다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만일 앞서 논리대로라면 산지정은 산지우물이니 산지우물이라 부르거나 또는 그게 줄어서 산준물이나 산준물 정도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산지정에 해당하는 물을 민간에서는 그냥 산지물, 산진물이라 부릅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용천수 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오리물, 우주물, 고막물 등등 보다 직관적인 명명법인데요. 암튼 그리하여 이 건의 경우 이 우물정자를 쓴 것은 아무래도 스스로가 살아오면서 보거나 알고 있는 한계 안에서의 명명법을 쓴 것이라 봐야겠습니다. 우물물이 아니지만 그냥 입에 익은 우물이라고 부른 것으로 말이죠. 좋다 말았네. 왜 그랬는가 하면 이 가라쿰물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오래전부터 궁금했거든요. 이 뜻에 관해서도 뚜렷한 성과 없이 설왕설래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밝혀지기까지는 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락정동을 보겠습니다. 가락정동은 가라쿰물골 정도로 불렀을 것 같습니다. 가라쿰물 인근의 동네를 말했을 거고요. 앞서 보았듯이 특히 1914년의 지적도에는 가라쿰물 근처에는 민가가 없었습니다. 보다 아래쪽 북쪽에 가서야 보이는데 이 동네의 정확한 구역 찾기도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습니다. 이 시기는 1630년 즈음으로
가라쿰물골 동네가 있었다고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또 저쪽 대정현 읍 안에 흐르는 샘 거래정을 적어 놨습니다. 대정현 읍 내에 흐르는 샘이 있다. 이게 마르면 저게 넘치고 저게 마르면 이게 넘친다. 고로 거래정이라고 이른다. 즉 이런 이유로 샘물이 오고 간다는 의미를 붙여 거래정 또는 거래물 비슷한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이겠죠. 오늘날 보면 당시 대정현 성의 영역 안에는 드레물 또는 두레물이 있었고 근래에 그 자리에 복원해 놓았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또 이 드레물이 성 안의 유일한 물이라 하니 이건이 말한 이 거래정과 같은 곳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덧붙었습니다. 방언으로는 가락정이라 이른다 라고 말이죠. 이 가락정이라는 한자가 가라쿰물의 것과 같습니다. 곧 두 샘물을 당시 주민들은 같은 이름인 가라쿰물로 아니면 적어도 가락물 정도의 아주 비슷한 소리로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샘을 비교하여 공통점을 찾으면 가라쿰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관심 있는 분은 꼭 잘 밝혀주시길요. 자, 이제 이번 시간 가장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게 마르면 저게 넘치고 저게 마르면 이게 넘친다. 이 부분 때문에 이건이 이 대정의 물을 이야기하였을 겁니다. 앞서 가라쿰물이 산지천을 타고 가다가 산진물을 만나서 바다로 간다고 했죠. 그런데 당시 주민들은 이 둘 가운데 하나가 마르면 나머지 다른 물에 가서 물을 얻었습니다. 이게 마르면 저게 넘치고 저게 마르면 이게 넘친다와 같은 말인 거죠. 주민들은 이를 두고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보시죠. 성의 사람들은 모두 가락에서 물을 깃는다. 가락이 마르면 곧 모두 산지에서 깃는다. 가라쿰물이 1순위이고 산진물이 후순위였습니다. 이유는 산진물이 보다 하류에 있어서 바다에 가깝다 보니 짠물 맛이 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둘이 서로 오고 가는, 들고 나는, 음과 양이 교차하는 그런 관계로 주민들이 바라본 것인데 이것을 바로 시댁에 간다 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섬사람은 그것을 구고가에 간다 라 이른다. 소위 구가이다. 두 샘을 의인화한 것인데요. 잘 나오던 물이 단수가 되니까 옆 동네 가서 보니 거기는 단수가 안 되어 잘 나온 거죠. 그걸 보고서 야, 우리 동네 물이 여기로 시집 와 있구만 이라고 말하는 이런 상상을 하며 웃음 지어 봅니다. 인들의 이런 생각은 민요에도 나타났습니다. 1938년 조선일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주도 민요를 채굴을 했다며 소개하였는데요. 그 중에 산진물과 가라쿰물도 혼대 놀자는 언약일러라. 가건 아니 올림이어든 언약이나 말하근하라. 산진물과 가라쿰물도 함께 놀려고 언약하더라. 가서 오지 않을 님이거든 언약이나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1630년경 이건의 이 기록에서 찾은 제주 사람들의 해악이랄까 아무튼 재미있는 표현이 300년이 넘은 뒤에도 이렇게 민요에 이어져 있다는 게 이번 탐구의 나름 가장 뿌듯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라쿰물이 있던 터 그리고 산진물의 현재 위치 이 두 곳의 좌표를 찍어 보면서 마치도록 하죠. 다음에 또 재미있을 것 같은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